날씨가 너무 덥죠? 맞아요. 그래서 오늘 좀 시원한 음료수 준비해 주셨다고. 맞아요. 오늘 시원하게 음료수도 다 바꾸고 네. 그랬습니다. 또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그거 제가 좀 아우,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이제 개그 콘서트 마지막 방송, 마지막 녹화를 그러니까요. 했어요. 그때 정말 눈물 안 흘리셨어요? 웃음도 많았고 눈물도 많았어요. 네, 저는 울었을 원래 것 잘 안 우는데 음. 희한하게 잘 안 우는 선배들이 이렇게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장난기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개그맨들이. 눈물을 탁 보이니까 와, 참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 그 예전에 내 신인 시절부터 고생했던 그 필름들이 싹 지나가면서 네. 야, 이 사람들을 언제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녹화가 끝나고 나서 선배들이 갑자기 말 그대로 음료수 릴레이를 시작을 했습니다. 톡방에다가 네. 후배들 마시라고 아. 커피를 막 80잔씩 막 80 몇 잔씩 쫙 쏘고 그럼 와. 이제 선배들은 조금씩 이제 쪼여오죠. 압박감이 나는 안 쏠 수 없지. 예. 탁탁탁탁 쏘면서 네. 이제 올여름은 그 커피로 그냥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와. 따뜻함이 있습니다. 후배들은 막 너무 좋았겠다. 너무 좋죠. 근데 이 여름을 다 그 음료수로 놨겠네요. 근데 그럴 때 감독은 딱 얘기해야 되는데 마땅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오셨어. 예. 안녕하세요. 야, 이 중요한 거는 또 나중에 듣는 걸로. 중요한 봅니다. 거 나중에. 네.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대표님. 돼요. 세상에. 이거 와도 되는 자리인지 모르겠네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아는 얼굴이 와가지고 세상에. 불편하네요. 네. 두 분은 워낙 잘 아시는 분이. 저희 KBS 공채 선배님이시죠, 저보다. 그렇죠. 나이는 한 살 오빠인데 예. 제가 이제 1년, 무려 1년 먼저 입사를 그쵸, 했죠. 예. 네, 하늘 같죠, 뭐. 맞습니다. 네. 오빠 물, 감히 제 옆에 못 앉는 거죠, 지금? 그쵸, 오빠 물 떠오세요, 막 그랬었죠. 왜 개그맨들은 이 위기질서가 더 배우나 이쪽보다 더 있잖아요. 그 저희 때만 해도 또 셌어요. 그랬죠, 네, 예. 커피가 짜다! 막 또 우리 이러면서. 어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장한 사내. 모델 거실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이런 식으로 몇 명이 오는 건가요? 아, 저희 게스트는 네 12 분이 제자가 여기 있을 거예요. 모두가 모이는 거실에 와서 함께 얘기를 해봐요. 맘에 있는 무거운 맘, 수고한 맘, 그리고 나누는 수고한 맘, 그리고 나누는 거실에 와서 함께 들어볼래요. 성훈, 경아, 희정, 그리고 지웅님까지 준비됐어요.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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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즐거운 CBS의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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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특별한 위로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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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조상미, 송중근, 김범규 이제 시작합니다. 맘맘맘 또 나올 줄 알고 또 이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데 아니, 모두의 원실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환영합니다. 서로의 정체를 밝히기 바로 전 이 시간을 제일 즐기는데 사진이 앞에 준비되어 있을 거예요. 네, 사진 보고 우리 저부터요? 사진을 근데 뭐 제일 많이 밝혀서 워낙 이렇게 엎어만 놓고 저도 몰라요. 아, 네. 네네네. 저희 제작진이 준비. 어떤 세상에. 이게 개콘에서 분장실 그렇죠. 했거든요. 네. 한때는 네,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저 혼자 했던 요즘은 이제 엄마들에게 웃음을 드리는 엄마들을 웃게 하는 미녀 개그우먼 김경아입니다. 아이, 자기소개 확실한 자기소개. 네, 경아 씨하고는 저 이제 선후배 사이인데 네. 예. 공채 시험 한 번만에 합격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어렵다는. 그 어렵다는 KBS 공채를. 다들 그냥 7번씩 떨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나 몰라. 근데 한 번에 합격했는데 네. 바로 뜨진 못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네. 단기간에 된 만큼 고생도 많이 했습니다. 물이나 좀 떠와라. 후배야. 네. 이런구나. 우리 뽑아야 됩니다. 이런구나.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공연으로 활로를 개척해서 네. 공연 중에서도 이제 엄마들을 상대로 하는 투맘쇼라는 그 정경미 씨와 같이 하는 네. 오전 11시에 하는 공연을 런칭해서 그래서 2016년부터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 이렇게 또 암울한 시국을 맞이하야 그러니까 요즘 지금은, 공연계 너무 네, 어렵죠. 사회와도 격리를 하고 네. 네 통장 잔고와도 격리를 어떡해. 주님만 가까이 하면 네, 네. 아이들과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궁금해. 아, 너무 형제. 소개를 잘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너무 부담스럽다. 나 병원이다. 상상도 못했어. 아, 저는 병원에서 근무를 했었고요. 네. 실제 대학병원 간호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진짜요? 네. 저도 이제 한 떠난 지는 1년 반 정도 넘었었는데 네. 실제 간호사로 근무를 하면서 네. 이제 간호사들을 위로하는 웹툰이라든지 글 같은 것들 이제 SNS에 연재를 하고 이제 간호사분들의 그 태움 문제라든지 뭐 여러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좀 많이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태움 문제라는 게 어떤 건지 뭐 소개를. 아까 이제 뭐 기수 문화라든지 그런 것처럼 이제 위에 선임이 후임을 이렇게 교육을 하는 명목하에 좀 인신공격을 한다든지 굉장히 좀 깎아내리는 그런 문화들이 문화라고 하기도 좀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태들이 계속 있는 걸 보면서 실제로 내가 그들의 업무를 돕고 그들의 일하는 환경을 바꿔주고 싶다라는 생각에 저는 간호사로서 간호사를 돕는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런 그 플랫폼 이름이 뭔가요? 널스노트라고. 아, 널스. 널스노트. 네. 간호사 늘 공책. 키즈노트에 가까워. 아, 네. 네, 사실 키즈노트 같이 이제 병원 간호사라든지 환자분들을 좀 더 잘 접근하고 서로가 잘 업무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지금 업무와 스타트업을 커뮤니케이션 할수 창업을 했습니다. 우리 자매님 네. 차례입니다. 제 사진은 네. 이거 무슨 광고 사진 같은데. 다들 너무 제 손은 고급진 아니고. 사진을. 주로 한국교회 반주자들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교회 반주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전 양양 피아노라는 컨텐츠를 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네네. 어떤 컨텐츠인가요? 양양 피아노. 그게 사실 처음에는 저희가 드리는 예배 실황을 건반샵만 계속 오픈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건반샵만. 예배 팀들에서 라이브 실황을 오픈을 했을 때 주로 싱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악기샷은 잠깐 손만 나오거나 뭐 그러면 잠깐 카운터 줄 때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그 간호사분들 도우셨던 사실 그러려고 시작한 것은 아니었으나 그 반주하시는 분들이 전공이신 분들도 있고 전공이 아닌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교회에서 잘해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근데 이제 음악적인 지식이나 이런 팁을 잘 모르다 보니까 한 곡을 피아니스트가 어떻게 완주를 하는지를 실제로 볼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된다. 반주자들에게. 네네. 큰 그래서 도움이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 하게 돼요. 맞아요.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보통 이제 예배 인도자나 그쵸. 아니면 싱어들이 많이 이제 그래. 집중이 되고 반주자들은 잘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맞아.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도 늘 그냥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겠거니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반주자분들 중에 좀 상처 있으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세미나를 하면 왜 신청했는지 뭐 배우고 싶은지 이런 이야기들을 받고 이제 오시는데 한 90% 이상이 내가 교회 반주를 하는 게 방해가 된다 예배에 이런 죄책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실력이 네. 전혀 몰랐어요. 아무래도 시스템적인 부분의 문제도 있고 네. 저는 사실 성격이 그냥 쉽게 넘기는 편이라서 교회 반주하는 게 힘들거나 저는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게 저한테 약간 영향이 되고. 대리회상처럼 맞아, 그랬었지.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 오히려 자기 네, 이 내린 내재되어 있던 것처럼. 감정을 그랬어, 인식하게 맞아. 그래서 혜영자님. 네, 저도 처음 보는 건데 우와, 우와, 우와. 뭐. 생리대다. 우와. 와. 생리대입니다. 누가 봐도 생리대. 남자. 네. 네. 납품하시나요? 네, 못 본 저희는 남자분이 근데 네, 사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하나를 기부하는 생리대를 만드는 네, 착한 생리대 만드는 회사 산들산들을 운영하고 있는 네, 이지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세상에. 너무 귀한 일이다. 생리대를 사서 또 생리대를 기증하는 기부. 네네. 제가 최근에 아내가 네네. 그렇게 생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네네. 생리를 할 일이 있어. 아침도. 생리를 할 일이. 그래가지고 거기 하는 데를 가가지고 근데 생리대 어디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아내가 좀 되게 민망해하고 네네. 좀 남자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조금 좀 네. 민망해하고 그런 시선이 있는 걸로 저는 들었었는데 그쵸. 어떻게 생리대를 네, 남자분이신데 또 불구하고 만드시고. 이런 일을 맞아, 하시- 맞아. 할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좀 되게 왜? 네, 이게 어떻게 생겨? 뭐가 어디가 어때서? 처음에 변태로 되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아니야. 네,
저는 편모 가정에서 자랐고 저랑 비슷한 가정의 아이들을 만나는 일들이 많아요, 멘토링으로. 근데 걔들이 경제적으로 뭐가 어려워라고 물었을 때 되게 많은 아이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생리대였어요. 그래서 저는 쌤은 생리가 뭔지 몰라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처음으로 편의점에 가서 생리대를 사봤는데 중형 4장에 2,000원이었어요. 너무 비싸. 그래서 그걸 뜯어본 거죠, 처음으로. 네. 난생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제조 원가를 알아보기 시작해요. 근데 제조 원가가 너무 낮은 거예요. 그리고 생리대가 전 세계에서 그래요? 대한민국이 제일 비싸요. 진짜? 그래요? 국가 중. 왜 이렇게 비싸? 몰랐어. 진짜 비싸긴 비싸잖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회사들이 도전했지만 유통 구조도 되게 복잡하고요. 만드는 과정도 되게 복잡해서 저가형 생리대가 나온다고 하지만 파는 곳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해보자 해서 2년 8개월 동안의 테스트 기간과 생산 과정을 거쳐서 어머. 생산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에 동참해 주시는 이제 유통 채널 분들이 되게 낮은 수수료를 해주셔서 네, 지금까지 벌써 출시한 8개월 됐는데 90만 장 정도 기부가 됐고요. 야, 굉장히 중요한, 진짜 좋은 일 너무 중요한 일 하시네. 이렇게 좋은 일 하시는 분 그러니까. 사이에서 제가 왜 왔는지. 아, 좋은 일 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예. 자기가 속해 있는 곳에서 또 네. 엄마로서 또 엄마를 돕는, 그러니까 자기를 가장 또 잘 이해하면서 또 남을 또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잡이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나 그냥 공감인 거죠. 이 네네네. 공감과 또 창의성을 가지고 그렇죠. 또 이런 좋은 일,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요. 정말 한 분 한 분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시작도 경화 씨가 하셨으니까 본격적인 네네네. 토크도 저요? 투맘 쇼에 네. 대해서 저희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투맘쇼는 사실 우리 여자들이 정말 인생의 예쁜 시기에 자기 커리어를 조금씩 쌓아 나가다가 결혼을 해요.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하면 정말 둘이서 알콩달콩 지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임신과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내가 그 사회에서 쌓았던 커리어가 어쩔 수 없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계기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개그우먼인 저도 물론 그랬고요. 네. 계속 새로운 네. 그 활로를 개척해야 되는데 신인이 된 거예요. 신인이. 다시. 근데 거기서 내가 24시간을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케어해야 할 나의 아이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말로만 듣던 이 경력 단절이 이 한 여자를 얼만큼 자존감을 낮게 하고 이 이름을 잃게 하는지. 맞아요. 이 김경아라는 이름은 이제 이 세상에 없고 선율이 엄마만 남았구나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느 날부턴가. 네. 그럼- 많은 엄마들이 아마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아이는 정말 예쁘게 커가지만 아이 옷은 사도 내 옷은 그냥 이렇게 막 밥풀 묻어 있고 그런 걸 딱 거울에서 마주했을 때 굉장히 우울했어요. 정말 많이 우울했어요. 근데 이 마음을 이제 동료 개그우먼이랑 나누다 보니까 좀 풀어지더라고요. 네. 너도 그렇게 사는구나. 맞아요. 맞아. 그러다가 좀 최고예요. 내가 약간 위로가 평범해지는 것 같은 거예요. 네. 되게 우울했다가. 우리 근데 이 이야기를 엄마들이랑 다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우리는 그나마 연예인이라고 가끔씩 귀걸이도 하고 네일 아트도 하면서 방송에 나가지만 이 엄마들은 얼마나 이 외롭고 갇혀 있을까. 우리 엄마들을 위한 공연을 언제 할까. 저녁 8시는 죽어도 못 온다. 어떻게 애 재울 시간에 오냐. 오전 11시에 한번 모여보자.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아무도 무슨 11시에 공연을 해. 다 그런 반응이었어요. 네. 근데 그냥 우리끼리 그냥 우리 엄마들은 시간 되니까 우리 아는 사람이라 초대하자. 이러면서 인터넷에 이제 홍보를 하고 극장은 이제 정경 씨 남편 윤영비 씨가 소극장을 하나 하고 있어서 대관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서 저기 SNS에 뿌렸더니 네. 홍대거든요. 홍대 홍대요. 오전 11시면 그 전날 이제 숙취로 인한 막 전단지가 휘날리고 전봇대 밑에 막 네. 그 전쟁터로 아기띠 부대들이 정말 그 CCTV로 이제 계단을 보는데 우르르 내려오는 거예요. 우르르 아기띠를 하고 아니면 등원시킨 엄마들은 옷이 세상에 얼마나 화려하게 입었는지 몰라. 여기다 머리를 묶어놓고 막 그러고 그 150석에 200명이 꽉꽉 들어차가지고 세상에. 정말 공연장에 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네. 아이 데려오고 이제 이거 포대기 그렇죠. 돌려서 막 네. 모유수유 하면서 막 먹이고 그러면서 그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안 운 엄마들이 없었어요. 그래요. 저희도 막 울고 엄마들 웃다가 울다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무슨 울어라 하고 내용을 한 게 아니라 저는 하면 그냥 우는 거예요. 그거 알죠? 막 이렇게 아니 저는 한테 다 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또 웃으면 또 웃고 그러면서 이 엄마란 무엇인가. 맞아. 그래서 그때 처음에는 그냥 나 좋자고 나 살자고 만든 공연인데 점점 이 엄마들이 말도 엄마들을 못하게 살리는 힐링을 거야. 얻어가시는 네. 걸 보면서 땅끝까지 가보자. 어. 그래서 저희 사실은 이 너무 감사하게 같이 하는 멤버들이 다 크리스찬이에요. 정다은 씨도 그렇고 유일한 처녀인 조승희 자매도 그게 있었구나. 네, 처음에 이제 그런 어떤 긍휼함 같은 게 자연스레 생겼던 것 같아요. 워낙에 제가 고생했던 거를 친한 후배니까 봐온 거예요. 맨날 웃던 경아 선배가 허구나 울고 앉아 있으니까 왜 저렇게 애를 이쁘게 놔놓고 울지? 이런 의문이 있던 찰나에 투맘쇼를 하면서 많은 엄마들이 누구도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몰라요. 이 엄마들의 고민을. 그거를 이제 간접적으로 체험하면서 한 명이라도 좀 욕심을 부렸으면 전국으로 이제 가지를 못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야, 그 돈에 그걸 어떻게 가? 교통비도 안 나오겠다라고 누구 한 명이라도 얘기했으면 못 갔을 텐데 우리 다 너무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네. 가자. 네. 가면 갈 때 항상 이제 기도하고 엄마들이 정말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가게 해주시라고. 그럼 저희도 같이 모여서 저희가 더 기도하고. 먼저 울어요. 네. 뭐 예배네요. 공연 자체가 감히 예배네요. 감히 아니 경아 씨는 어떻게 이렇게 친하게 좋죠? 언제부터? 누가 좋다고 그랬나요? 그냥 소문이 일을 많이 하니까 났어요. 자꾸 그래요. 네. 소문이 많이 그렇다 났어요. 그러더라고. 되게 독실한 자매라고. 네. 언제 신앙을 갖고? 저는 2006년도 데뷔하던 해에 늦게. 교회를 갔어요. 네, 그 전에는 모태 신앙이 아닐 뿐더러 저희 부모님이 굉장히 독실한 불교신자. 네. 센. 네. 늘 여기 천장에 부적 있고 고등어 2마리가 이렇게 되어 있고. 크로스돼. 네, 그거 알죠? 말린 국어 같은 게 이렇게 있고. 알죠. 예. 네, 지갑에 그런 부적 환경에서 꼬깃꼬깃 어떻게, 넣어주고. 어떻게? 근데 이제 이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처음에 한 방에 개그맨이 됐는데 그러고서는 한 번도 무대에 서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이게 제가 개인기도 없고 성대모사도 없고 뭐 춤도 못 춰, 노래도 못해, 슬랩스틱도 못해, 아무것도 할 줄 없는데 그 입사를 어떻게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개그맨이 됐는데 그 개그맨이 된 것도 제 너무 신실한 친구가 새벽 기도를 다녀서 저를 위해서 중보를 해줬어요. 근데 그게 힘이 얼마나 컸는지 제가 1도 떨리지가 않았어요. 그게 1300대 1인가 그래요. 그 당시만 해도 경쟁률이. 네. 근데 그 중에서 여자가 3명이 붙었는데 저 포함 김지민 씨, 박나래 씨, 김경아 이렇게 해요. 네. 센. 걔네들은 이미 붙을 거라고 공공연하게 소문이 난 애들이었어요. 아마추어 세계에서. 근데 저는 아무도 저런 사람을 예상을 못했어요. 저 혼자 제가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제가 정말 됐어요. 네. 됐는데 그러고서는 3년을 계속 무명으로 아이고 힘들었겠다. 지내니까 또 그때는 그 고시원 같은 데서 자취를 했는데 아이고. 열심히 아침부터 퇴근하는 선배 한 명이라도 그 회의실에 남아 계시면 퇴근을 못 하거든요. 불 끄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진짜요. 이게 실수가. 네, 그래서 이제 나오면 그 캄컴한 방 안에서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낮에는 정신없이 일하다가 커피 타고 막 이게 도시락 까드리고 막 심부름하고 그러다가 이제 오면 그 적막감 가운데 너 왜 됐니? 널 왜 뽑았니? 뭐 이런 어떤 속삭임에 또 괴로워하고. 이게 가장 서러울 때가 녹화가 있는데 나는 굉장히 바쁘게 무대 밑에서 움직이는데 정작 무대 위에는 못 서. 그럴 때 정말 가장 서럽거든요. 그렇죠. 소품 챙겨줄 거 다 챙겨주고 네. 뭐 심부름할 거 다 하고 했는데 내 동기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만 봐야 돼. 그럴 때 정말 서럽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네. 다 앉아 있어요. 맞아요. 11명이 다 앉아 있다. 똑같이. 한 명 한 명 불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처음에 9명, 5명 이러다가 이제 저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면 11명이 해야 될 심부름을 혼자 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동기 언니 나 미안한데 그 편의점 가가지고 좀 사다 주면 안 돼? 알았어. 그럼 이제 상황이 급박하니까 사러 가지만 내가 이제 내 동기 심부름까지 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무명의 시작 전에 제가 저를 위해서 기도해준 친구한테 전도를 부탁한 거예요. 새벽에 나를 전도해라. 새벽에 나 교회 가고 싶다고. 왜냐면 제가 태생이 약간 좀 긍정적인 마인드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그냥 암울해진 게 아니라
나를 위해 기도해준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너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보고 싶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주에 교회를 가고 그 주에 바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어머. 네. 가자마자 저는 너무 만났어요. 갈급했구나. 네, 너무 갈급했어요. 네, 제가 워낙에 자존감이 정말 1도 없던 상황이었고 땅끝까지 떨어지는 상황이었고 근데 그 친구랑 같이 교회를 갔는데 그 친구는 이제 그 고등부 선생님을 하고 있어서 그 친구 엄마를 저한테 붙여줬어요. 그래서 그 친구 엄마랑 같이 앉아있는데 그 친구 엄마가 근데 워낙인데 친한 친구의 엄마니까 아줌마 했죠. 근데 그 엄마가 처음에는 어려워. 3주만 다녀보자 이러시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이 어렵다는 걸 미리 얘기해 주셨어요. 조금 좀 그랬는데 역시나 말씀은 어려웠지만 그냥 뭔가 이렇게 편안해지는 그리고 그 주에 나왔던 찬양이 저의 마음에 훅 들어와가지고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이었어요.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알 수 없고.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너를 태초부터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그게 저도 그 찬양 너무 좋아했는데 제가 그냥 부모님한테도 말할 수 없고 아무한테도 너무 창피하잖아요. 걱정하실까 봐 또 말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그냥 이렇게 뭉쳐있던 우울감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나를 계획하신 그분이 알고 계시고 너를 언젠가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가사가 그날 바로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처음 교회 갔는데 주야! 처음 교회 갔는데 새신자인데 주야! 영재네 영재. 그래가지고 막 눈물 막 콧물 이렇게 하면서 그 친구가 막 어머 할렐루야다. 아줌마 하면서 이제 그때 정말 찐 기도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그때 드렸던 기도는 지금도 못 해요. 그때 막 주야 열받아 죽겠구야. 막 그런 있잖아요. 내가 개그맨이 됐는데 이것들이요. 내는 기도. 나를 뽑아만 놓고요. 막 이러면서 막 맞아요. 제일 좋은 기도. 그러고 탁 그 교회를 탁 나오는데 막 후련한 거 있잖아요. 끔찍하게. 후련한 거. 그래서 누구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겠어 지금. 돈도 없었는데 그때 10,000원 헌금 내고 20,000원으로 책을 사서 나온 거예요. 그러고서는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그러고 나서는 계속 무명이었는데 이 마음이 바뀌었어. 완전 달라진 거예요. 달라져서 이게 나를 괴롭히려는 집단이 아니라 내가 섬겨야 하는 집단이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커피도 진짜 맛있게 타드리고 심부름 내가 뭐 할 거 없나 진짜. 그러면서 심부름 더 했지만 그냥 김경아는 심부름을 잘하는 후배. 막 그렇게 그냥 성실한 사람. 그러면서 이제 버티고 헌신할 수. 그래서 정말 중요하지 않은 대사들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안 웃겨도 되는 대사들. 안 웃겨도 되는. 187번 손님. 뭐 이런 거. 은행원 역할. 은행원. 자, 주상 오늘 한번 은행원을 주세요. 갖다 놓은 것 같은. 네. 주상 이거 하고 너무 리얼해. 따끔해요.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그런 거 하면 조금씩 저도 연습할 기회가 생기고 기회가 생겼어요. 그러다가 정말 대중들한테도 굉장히 알려지고 김경아라는 이름을 잃고 선율이 엄마가 되었을 때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손을 내밀면 주는 잡아주시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그 마음의 소리를 주는 들어주시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달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 주여 내 맘에 보여주신 걸 나는 놓치지 않을래요.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래요. 오 주여 내 맘에 만나주신 걸 나는 놓치지 않을래요. 나는 잃어버리지 않을래요.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달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이제 오성훈 대표님. 아, 네. 우선 간호사가 되고 싶었나요? 청소년기? 어떠냐요? 이때 사실 간호사라는 직업은 저에게는 사실은 그냥 직업이었어요. 사실 말 그대로 취업 잘 되고 뭐 부모님이 뭐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시고 저도 사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삶의 목적이라든지 그런 이유 자체가 없다 보니까 그냥 남들이 하라는 대로 하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전 대학교 1학년 때 공부를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전교 꼴등을 했어요. 그것도 어려운데. 네, 그것도 진짜 대학교 때 어려워. 전교 네. 꼴등? 왜냐면 뭐 여자들 사이에서 적응도 하기가 사실 힘들었고. 그럴 것 같아요. 거의 한 학년에 180명의 여자면 남자는 한 뭐 10명 정도 막 그렇게 있으니까 길을 못 펴줬겠네. 네, 사실 뭐 조용히 다니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뜻도 없고 그냥 뭐 마음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전혀 공부도 안 하고 나 이 길 안 갈 거야라는 게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던 중에 저는 군대를 그냥 가버렸어요. 네. 그래서 의무병으로 안 가고 일반병으로 갔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긴 했었거든요.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다니긴 했는데 친구가 저도 이제 계속 저를 좀 전도를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막 계속 기도해주고 막 제자 훈련 이런 것들 저는 그냥 억지로 친구 따라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도는 알고 있었던 상태로 군대를 갔는데 이제 모르게 뭐 저도 모르게 이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저희 지금 뭐 낯선 환경이 불안하고 떨리는데 저 그래도 이왕 군대 왔으니까 가장 좀 힘든 곳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곳 가운데서 뭐 인생을 좀 바꿔보고 싶다라는 원래 도전의식이 강한 분이 너무 위험한 DNA. 기도. 네, 저 너무 가장 육군 중에서 전방. 네. 전방. 그래서 그 자대 배치 받은 숫자를 봤는데 3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3이 이제 3사단 백골 부대라고. 이름은 들어봤지. 메이커 부대로 가서. 네. 그리고 게다가 GOP 그 최전방 가버리게 악명 돼서 높은 응답을 백골 부대. 시원하게 네. 해주는. 응답을 뭐지 하나님 진짜 계시다. 살아계신 분. 진짜다. 신기하다. 그래서 또 때마침 그래 내가 기도했지만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을까 막 회개를 하면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훈련병 생활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막 해골 막 그려져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도 모르게 이제 교회를 갔는데 아까 처음 가자마자 막 주야 막 이랬다 했잖아요. 저는 처음에 그 교회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이 시작되는 순간 눈물이 계속 났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동기가 너 왜 그래 이러는데 몰라 막 이때 계속 눈물이 나고 진짜 너무 은혜가 충만해지면서 이거구나 하나님 믿는다라는 게 이거고
내 인생 그래도 한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군대 가서 하나님 네. 제대로 만난 분들 많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이게 네. 힘들어서 그런 몸이 힘들고 그러니까. 교회 가면 정말 위로받는 게 딱 느껴집니다. 네. 초코파이 딱 맞아. 그것 때문에 갔는데 은혜의 정점이네. 세상.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아예 180도 달라지고 너무 감사한 거죠. 제가 힘들 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막 혼났을 때 너 너무 힘들어요라고 누군가의 말만 해도 이 해소되는 게 그죠. 있잖아요. 네. 이제 뭐 책도 읽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뭐 제대하고도 이제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이제 기도 생활, 뭐 말씀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내가 간호사라는 걸 하기 싫었지만 굉장히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간호라는 두 단어를 보니까 의미가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를 낫게 하고 누군가를 말 그대로 치유하고. 치유하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좀 인상 깊었던 게 선한 영향력이라는 그 단어가 뭐 워낙 다들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 간호라는 영역에서 나로 인해서 누군가를 나은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자마자 이제 나 훌륭한 간호사가 되고 싶다. 또 이왕 간호사가 될 거면 진짜 많은 분들 뭐 제가 뭐 많이 보면은 하루에 40명의 환자들을 만나기도 하니까 그러면은 한 1년 2년 쌓이면 이게 뭐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뭐 나의 전도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간호사가 너무 자랑스럽더라고요. 네. 그렇게 그래서 간호사를 시작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만만치 않은 이 태움의 문화가 기다리고 있었군요. 이런 일이 내부적으로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다가 그 간호사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되고 되게 충격을 받았었는데 이제 굉장히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간호사들은 교육을 받을 때 약 1년 정도의 사실 수련 기간이 필요해요. 의사가 인턴 기간을 지내는 그쵸. 것처럼 목숨을 간호사도 다루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근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인력 부족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보니까 이제 한 명의 간호사를 교육하는데 한 달에서 2달 만에 바로 빠르다. 환자의 짧다. 생명을 너무 빠르다. 감당을 해야 생명을 돼요. 다뤄야 돼. 네, 그래서 실제로 뭐 의료 사고라든지 뭐 사망 사고 이런 것도 발생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태움과 배움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 뭐 이제 알려주는 전문적인 지식이고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물론 엄하게 배워야 되는 거 맞는데 그걸 넘어서 막 진짜 실수하면 발로 막 찾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선배들이 본인들도 그렇게 배웠으니까 그 네. 태움의 문화가. 원어가 그 태우다라는 거죠. 네, 활활 태워지다. 태워서 이제 거의- 제가 되게 될 정도로. 그 끝까지 정도로 그냥 몰아간다라는 네. 얘기거든요. 너가 웃고 있는 모습만 봐도 난 너무 싫다. 막 이런 진짜 이런 사례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전국에 있으니까. 진짜 인신공격이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느 날은 제 동기가 이제 업무를 들어가기 전에 저한테 진짜 창백한 얼굴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너무 질려서 너 왜 그래요? 괜찮아 했는데 나 수액 한 방만 놔주라고. 나 근무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너 너무 좀 토할 것 같고 울렁거리는데 선임한테 이제 인수인계를 해야 된다. 내가 뭐 조퇴를 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니까 나 뭐 수액에다가 뭐 진토제 막 이런 것들 섞어가지고 좀 놔달라. 막 그렇게 하고 친구가 이제 이렇게 수액백을 걸고 업무를 간호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와 이게 쉬지를 못하고. 환자는 이렇게 간호하려고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간호사는 누가 간호를 해주지? 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그때부터 SNS에 제가 신규 간호사의 그런 심정을 글로써 처음에 시작했었고 너무 공감대가 많이 형성이 되다 보니까 그게 뭐 수만 명에게 퍼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 SNS 반응이 너무 뜨거워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는 신규 간호사들이 전국에 몇만 명이 너무 있으니까. 간호사의 수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이제 뭐 선배님들이나 좀 안 좋게 보는 시선들도 분명히 생겼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네. 익명으로 했죠. 네, 리딩 널스라는 그런 필명을 가지고 간호사인지 네, 모르고. 네, 근데 조금 웃겼던 게 이제 누군가가 이걸 보고 이거 우리랑 비슷하다. 그랬을 거예요. 끝까지 숨기셨어요? 네, 근데 이제 그만두기 전에는 밝혔죠. 이제 제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더 나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감사했다 하고 이제 말하니까 봐봐 이거 나였다니까. 그러면서 엄청 신기해하고 네. 이거 나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 재밌게 그렇게
이렇게 그림과 글로써 아. 많은 간호사분들 좀 위로를 해주다가 이제 창업을 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그 글로서 이제 그 많은 독자들도 생기긴 했지만 그거로서는 좀 부족함을 느끼신 거죠? 아, 그렇죠. 네. 이제 SNS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열려있는 공간이잖아요. 뭐 네. 너무 다들 잘 아시겠지만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메시지라든지 뭐 사연이라든지 뭐 이거 너무 힘들어요. 뭐 이거 개선해 주세요. 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인데 네. 너무 마음 아픈 사연들 뭐 진짜 하소연. 죽고 네. 싶어요. 뭐 이런 아이고. 상황에서 어떻게 나 네. 병원에 뭐 말해야 돼요.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리니까 쉽지 않지. 이게 내가 그냥 그림과 글로써 위로해주기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다 이거는 실질적인 그들의 무언가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끊을 수 없는 악순환이다라는 생각에 아 그럼 안 되겠다 내가 그들을 위한 뭔가 액션을 하고 싶다라고 그때부터 이제 서치를 막 하기 시작했어요. 네.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 근데 통계치를 보니까 1년에 이제 그만두는 사직률이라고 할까요? 그 해가 갈수록 올라가는 거예요. 네, 엄청 많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정식적인 통계는 뭐 45% 정도 1년 안에 그만두는 간호사가 상상해 보세요, 한번. 진짜 선배들이 막 몰아대지? 네. 그리고 막 정말 총각을 다투는데 생명을 다루고 있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스트레스와 부담과 압박감이 정말 대단할 것 같아요. 잘못하면 의료 사고로도 네. 이어지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또 그걸 책임을 써야지. 뒤집어 써야 네, 되는 네. 상황이.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데 아 이거 그만두는 게 당연하다 이거는 내가 봐도 맞아. 이거 못 어쩔 수 버티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하다가 교육적인 부분에 있어서 짧은 기간의 속성으로 1대1로 그냥 사수부사수 개념으로 교육을 받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교육 기간 부족하고 시간도 부족하니까 아 이걸 그럼 어떻게 혁신할 수 있는 뭐 기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방법이 없을까? 네. 라는 생각에 이제 간호사들의 교육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업무 전달 시스템을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고 빠르게 업무하기 전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밴드 뭐 개념이라 생각하고 한 병동에 뭐 15명 간호사가 있으면 그들끼리 공유되는 노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항암 치료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 A 항암제는 어떤 용법에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 걸 인포메이션을 네. 주고받는 그런. 그런 병동 내 매뉴얼만 있어도 신규들이 아 이거 보고 아 그래 나 이렇게 하면 되구나라는 거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경험에서 우러나온 아이디어로 창업을 하게 됐고 이제 감사하게도 이제 그만두고 뭐 정부의 이런 여러 가지 지원 사업들이라든지 뭐 이런 사회적 문제를 인식한 기관들의 후원이라든지 그런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네.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가지고 와, 지금 현재 테스트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재능이 많아요. 네. 혹시 그럼 그런 걸 나누어 주실 때 어쨌든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노하우일 수 있잖아요. 간호사한테. 네. 근데 그런 걸 오픈하는 걸 꺼리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아무래도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폐쇄 그러니까 밴드처럼 초대받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앱인데 어플인데도. 네, 앱으로. 네. 그래서 그 병동 사람들끼리만 공유되는 거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네. 저희도 근데 컨트롤을. 정말 이런 플랫폼은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고 막 연일 그냥 완전히 대서특필되고 신문에서 그랬었는데 네. 그럼 정부에서도 대안 마련을 하려고 그러고 지자체에서도 대안 마련을 하려고 하고 병원에서도 그러려고 할 텐데 오 대표님께서 이거를 만드셨단 말이죠. 네. 정말 굉장히 지원을 음, 마음껏 받을 수 있는 또 그런 플랫폼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조금 아쉬운 건 이제 아무래도 병원이라는 조직이 굉장히 보수적인 안정적이고 뭐 네네. 이렇게 여러 플랫폼을 새로 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 조금 실망을 하기도 하고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렇게 뭐 아직까지는 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그런 걸 느끼면서 아직 갈 길이 좀 멀긴 하구나 그렇구나. 그런 마음이 네. 좀 있어서 이제 좀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요즘 코로나 시국에 우리 의료진들한테 너무 감사한 진짜. 마음이 많이 들죠. 진짜. 네. 이 코로나 시국에 뭐 이런 또 서비스와 연관된 것들이 있나요? 코로나 이 사태를 또 이겨내기 위해서 하시는 뭐 특별한 일도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코로나 이 사태 때 직접 의료 봉사를 다녀왔거든요. 아, 진짜. 대구로요? 네, 대구 어. 그 경북 지역에 다들 아시는 청도 대남병원. 거기 다니셨어요? 네. 그 위험한 곳으로. 갔다 오신 거예요? 네, 갔다. 근데 지금 음성 나와가지고 너무 경계 안 하셔도 돼요. 눈빛을 네, 읽으셨구나. 너무 불안해하셔가지고. 청도대남병원에 네. 와 어떠셨어요? 제가 간호사를 돕는 일을 하고 환자를 어떻게 보면 간호사를 잘 케어해야 그 환자를 케어하는 간호사가 잘
그 환자가 더 의료의 질이 많이 뭐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 사태가 터지는 걸 보면서 처음에 50명, 100명일 때는 아 그래도 좀 빨리 종식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300명, 400명, 500명 늘고 갑자기 뭐 대구 경북 터지고 의료진 부족하다라는 그런 호소문들이라든지 뭐 대한간호협회에서 뭐 43만 명 뭐 간호사분들 제발 뭐 지원을 해달라 이런 호소문을 보니까 아 내가 가야 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이제 제가 결혼한 지 그때 5개월 차였거든요. 아내한테 한번 말했는데 바로 반대받고 반대를 하죠. 나 같아도 반대하지. 네, 그러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혼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한 3일 정도 지나니까 못 참겠는 거예요, 제가. 아, 나 여기 무조건 가야 되는데. 어머머머. 그리고 하나님이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고 너가 거기 가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힘듦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라 라는 그러한 뭐 사인을 계속 주시는 마음. 마음을 받아가지고 그냥 몰래 지원을 했죠. 했는데 3일 뒤에 연락이 왔고 바로 완전 거기는 마스크 안에서 저 계속 기도했어요. 그냥 하나님 제발 걸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냥 무사히만 돌아가면은 저 괜찮으니까 여기서 어떤 일이라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차 이랬는데 눈 떠보니까 앰뷸런스 아니었고 다시 정신 잃고 눈 떠보니까 응급실 아니었어요. 과연 내가 오늘 죽었으면 나는 내 삶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을까라고 저한테 물어봤는데 저는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깔짱 생리 기사가 팡 터진 거예요. 그냥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걔네들한테 줄 수 있는 안전한 생리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희의 미션. 사명감. 내가 아니면 우리 교회엔 반주자가 없는데 저는 올해까지만 하고 그만두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사실 반주자들은 예배 자리 가는 게 여행 가는 것처럼 설레거나 기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이 반주하느라고 예배 못 드렸다고 그렇게 많이 얘기해 주시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의 반주자가 될게요. 마음껏 위로가 찬양하시라고. 이미 내가 막 소름 끼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